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72%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번 주 미국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한 5.5% 정도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우리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가 다시 이렇게 해외로 유출이 되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 역시 지금 미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수급을 또 들여다보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렇게 철강금속 있죠.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또 이렇게 많이 팔고 있죠. 개인들이 지금 막 들어가 설치고 있는데 2차 전지 과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소외됐던 거 있잖아요. 뭐 유통업, 서비스업, 건설업 이런 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업종들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너무 과열되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못 산 사람들이 사고 싶어서 난리가 났는데 절대로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도 투자하다 보면은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항상 정석대로 하십시오. 그냥 시장에서 좀 관심분의 수혜가 된 그런 종목들이 싸고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처럼 막 이렇게 과열 양상을 띠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갖다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현재 시장에서 진행되는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공부의 재료로 삼아서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튼 이번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 기준금리는 5.5%가 되고 우리는 3.5%라서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사실 참 굉장한 차이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고 언제든지 외환시장에서 투기 세력들이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 시장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뒤바뀔지 모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관련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하잖아요. 신규로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겠지만은 돌려막기 하기 위해서 기존에 부채 낸 것들 이자내기 위해서 빌리는 돈들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기준금리 차가 2% 나게 되면 한국은행에서도 조금 이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겁나는 게 바로 이게 대출 부실에 대한 문제. 지난번 새마을금고 대출 부실 문제가 됐잖아요. 이런 문제가 계속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경기와 또 그리고 미국하고 기준금리차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에 투자되었던 돈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경제에 미칠 영향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한국은행에서는 참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도 기준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관리 있죠. 여러분들께서 항상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자,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오늘은 철강금속 2차전지 쪽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학, 기계 이런 거 전기전자 이쪽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어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을 보니까 오늘은 8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ISC 종목은 딱 봐도 그냥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다. 위험한 상황이 느껴지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되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들어가면 참 위험한 상황인데 항상 이럴 때는 절대 관련 종목 나쁜 소식 안 나옵니다. 자, 수급을 들여다보면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고요. 그럼 이 종목 누가 사고 있나 조금 들여다보니까 지금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현 시점에서 들어가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들여다보면 SK네트워크스 이 종목도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죠. 이 시장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은 계속 주 물량을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8월부터 계속 이 포트에서 지금 버리고 있는 겁니다.
물량 계속 뿌리고 있죠. 그러면 이거 다른 세력들이 매수를 했다는 건데, 또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가져왔네요. 그리고 연기금 들고 왔고, 외국인들 최근에 조금 삽니다만은 여튼 이 종목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한 종목, 다른 종목도 들여다보면은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거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돼요. 앞서 본 종목들하고 달리 그렇게 뭐 많이 오르지 않았죠. 떨어져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급을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매수했네요. 그리고 수급을 들여다보면 오늘 세력들이 이제 입성을 시작했고, 기탁에서 좀 들어왔고, 보험투신에서 한 일주일 조금 들어왔습니다. 개인들은 그동안 많이 들고 있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면서 얼마든지 위로 올려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에게 분산되었던 물량이고, 이게 세력들의 물량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뒤바뀌게 되면은 흩어져 있던 물량들이 몇몇 굵직굵직한 세력들에게 집중이 되면은 호가를 높여가면서 세력들이 매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한 그런 투자를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에다 보면은 SK텔레콤은 지금 막 추세가 하락 추세 평범이라서 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전문제 종목 나왔는데 이 종목은 아예 수급 취급도 안 했네요. 이 종목은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뭐 들어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 수급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수급이 참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물량을 늘렸습니다. 작년 7월은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이 그동안 팔다가 돈을 다시 투입할 때, 그때 이제 이걸 포트에 구성해서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구성해서 넣을 때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때 이후로 뭐 이래 많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반복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아니지만 좀 조정을 해서 외국인들이 아직 안 빠져나왔기 때문에 눌림목 부근에서 한 매수 정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현대인프라코, 두산인프라코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종목은 상승 추세 평범입니다. 추세를 수급을 들여다보면 작년 10월경부터 작년 10월은 전 세계 달러가 미국으로 가다가 또 다른 나라로 향하던 시점이었죠. 그럼 이때 다시 포토가 그때 구성된 거예요. 앞서 본 하이로코리아는 7월 달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럼 한국 들어올 때 아무 종목 사는 게 아니라 이번에 들어가면 뭐 사야지 이렇게 계획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두산인프라코어는 그 다음에 세력들이 매수한,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아직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이 딱 투입된 돈을 확인하게 되면 이만큼 확인한다 손치더라도 얼마든지 돈이 안 빠져나갔으면 눌목에 긍정적인 개념으로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검색된 종목 중에서 한 몇 개 종목은 관심을 가질 볼만도 합니다. 여튼 앞으로 우리 시장도 좀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일단 전체적인 달러는 그동안 미국 사실은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로 빠졌잖아요. 근데 미국의 의도는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달러로 불러 모으겠다는 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식과 어떤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미국의 의도대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대출 문제 이렇게 많은데, 아마 경기 참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부실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어떻게 극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아마 정부에서는 내년 총선도 있게 해서 또 재정 지출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는지는 좀 더 지나봐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원래 투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을 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참 그래요.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좀 또라이 비슷하게 사람들이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남들하고 비슷하게 평범하게 가야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조금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되면 좀 눈에 튄다고 그러죠. 그러면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생활 습관이 남들 하는 거 비슷하게 살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는 우리가 익숙하던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두렵고 힘든 결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안 가는 길, 그냥 원래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지난 사례도 많이 보고, 또 그리고 나중에 지금 좋은 2차 전지 관련해서 막 앞으로 흘러갈 것 같지만 그 말로가 어떻게 될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되겠죠. 그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투자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기분도 우중충하고 날씨도 우중충할 건데, 그래도 힘내고 우리는 묵묵히 우리 갈 길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